안녕하세요. 쿼데입니다. 리스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저는 자동차를 되게 좋아해요. 차를 많이 바꿀 때는 1년에 7번 정도 바꿀 정도로 좋아를 하고 그러는데, 자동차를 단순히 좋아한다기보다는 그 자동차를 갖고 소유하면서 자동차와 함께 영화관도 가고 놀러도 가면서 장거리도 가고 삶을 다 즐기는 걸 좋아하는데, 차를 짧은 주기로 자주 바꾸다 보니까 대부분을 리스를 사용해서 차를 바꿔요. 저는 이제 거의 모든 차를 리스를 사용을 하는데, 사실 리스는 일반인 분들에게는 좀 개념이 생소하실 것 같아요. 왜 리스를 쓰는지도 모르실 것 같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좀 헷갈리시고 모르실 것 같아요. 이제 일각에서 리스를 사용하면 뭐 카푸어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실제로 카푸어 분들이 리스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리스에 갖고 있는 특장점 때문에 이제 리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리스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자산으로 잡히지 않고 자산으로 잡히지가 않으니까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지 않고 사업자분들은 뭐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정보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더 편하게 정보들을 이제 확인하고 이해하고 카라이프를 쉽게 즐길 수 있게끔 네이버 카페에서 리스에 대해서 설명이나 어떻게 운영하는 게 유리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좀 올리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리스나 이런 정보들이 있으니까, 리스가 뭔지 모르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단순하게 뭐 어떤 사람은 리스를 쓰고 어떤 사람은 리스를 쓰지 말아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뭐 차 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차를 얼마나 운용할지, 사업이나 아니면 투자를 하고 있다면 그런 운용 사항이라든지 연간 몇 킬로를 탈 예정이고,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리스를 쓰고 누구는 쓰지 말아라고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이제 왜 리스를 쓰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일단 리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유는 중고차 거래에서 유리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럼 두 번째로는 자금에 대해서 좀 편리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실제로 저한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할 때 유리하다라는 이유가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리스 차량을 중고로 거래할 때는 취등록세가 발생하지가 않아요. 차량을 이전할 때 명의가 바뀌게 되면은 차량을 이전하면서 취등록세가 발생하게 돼요. 보통 차량 금액의 7%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중고 차량은 이제 과표가 좀 낮아지니까 다를 수 있지만, 근데 이제 리스 차량은 판매를 하더라도 실제로 그 명의가 바뀌는 게 아니라 차가 리스사 명의예요. 리스사 명의다 보니까 명의는 그대로 캐피탈사이면서 이용자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용자가 바뀌면서 승계 수수료가 한 30만에서 100만 원 정도 소액으로 발생을 하게 되긴 하는데, 저처럼 차량을 짧은 시간에 많이 바꾸는 사람들에게는 취등록세만 해도 사실 어마무시한 비용이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 1억짜리 차량이라고 해도 7%라고 하면 700만 원이거든요. 거래를 할 때마다 700만 원의 부대 비용이 이유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차량을 짧게 타고 많이 바꾸기 때문에 그런 장점 때문에 이제 리스를 사용하고,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리스를 쓰면 그럼 취등록세가 없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리스를 산다고 취등록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차량을 신차로 구매하게 될 경우에는 차량을 리스사로 이전을 한 다음에 리스를 새로 터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취등록세가 발생을 해요. 중고로 거래할 때만 취등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리스는 취등록세가 없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중고로 거래할 때만 그래요. 저는 이제 중고 차량 리스로 거래 시 취등록세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일반 차량을 거래할 때는 1억짜리 차라고 치면은 제가 1억을 다 주고 사던가, 아니면은 이 차량에는 뭐 2천만 원만 투자를 하고 8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8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신차와 달리 중고차는 그게 매우 힘듭니다. 대출을 받기가. 리스는 다르게 인도금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거래를 해요. 같은 1억짜리 차량이라도 뭐 스케줄에 따라 달라요. 인도금이 큰 차량도 있고 작은 차량도 있고, 어떤 거는 인도금이 8천만 원이고 어떤 건 2천만 원이고, 좀 더 수월하게 인도금을 주고받으면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또 중고 차량을 가져오는데 선호하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리스 차량은 스케줄표가 그대로 이전돼요. 올해 들어서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일부 리스사에서는 승계할 경우에 금리를 인상시키는 그런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일반적으로는 스케줄표가 그대로 이전됩니다. 이게 왜 장점이냐면은, 신차와 달리 중고차는 대출이 어렵고 금리가 매우 비싸집니다.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신차를 할부를 한다면 6% 정도에서 7% 정도 금리인데, 중고차를 하게 될 경우 9%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심지어 대출 한도가 안 나옵니다. 제가 만약에 현금차를 1억 원을 주고 사야 된다면은 1억 원을 다 들고 거래를 해야 되거나,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받기도 어렵고 금리가 비싼 거죠. 근데 이제 리스가 잘 설계가 되어 있어서 금리가 저렴하게 되어 있는 차량을 제가 인도하게 된다면은 인도금만 서로 주고받고 그 스케줄표 그때 그 금리 그대로 넘어와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중고로 사고 팔고 거래하기가 수월한 거죠. 이 세 가지 장점들 때문에 중고 차량으로 거래하기가 좀 수월한 장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자금을 원활하게 편리하게 좀 운용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해당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단 뭐 돈이 엄청 많으셔가지고 현금 1, 2억 정도 뭐 차에다 묶어놔가지고, 차 세대라고 하면 몇 억 정도를 묶어두시는 부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차에다가 돈을 많이 묶어두기 싫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돈을 그냥 묶어두기보다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좀 여유치 않게 조달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 급하게 또 이 돈들을 그냥 통장에 놔두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해가지고 계속 운용을 하면서 수익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럼 저한테는 이제 그냥 돈을 묶어두는 게 아니라 조달 비용이랑 기회 비용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편리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지금 제 차량 중에 하나를 세금 포함해서 1억 6천만 원 정도 하는 차량인데 처음에 2천만 원만 납입을 하고 60개월 동안 이자가 2,600만 원 정도 나오게 리스를 하나 설계를 해놓은 게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현금 1억 6천을 모두 투입하여 이자를 발생하지 않고 차량을 구매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2천만 원만 투입을 하고 1억 4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5년 동안 2,600만 원의 이자를 지불하면서 차량을 구매한 거죠. 이제 1억 4천만 원을 빌려서 5년 동안 2,600만 원의 이자가 나왔으니까 제 기준에서는 월드금 변동으로 했을 때 7% 정도 이자로 발생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조달 비용과 기회 비용 하나하나씩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조달 비용을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이제 사업과 투자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제 기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들이 한 번씩 생깁니다. 저는 이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는 보통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을 담보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을 하는데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담보대출 금리가 5%에서 6%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문제가 대출을 받을 때는 금리도 중요한데 상환 방법도 중요합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상환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원금근등, 월금근등, 그 다음 만기일시 상환이 있어요. 저는 보통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 만기일시 상환으로 합니다. 자동차 대출은 보통 월금 균등 상환이에요. 같은 금리더라도 그 기간 동안 만기일시랑 월금 균등의 이자는 총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제가 지금 1억 4천만 원을 5년 동안 빌려서 2,6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한 거잖아요. 월금 균등으로 했을 때는 7%지만 만기일시로 했을 때 7%를 대출받으면은 5년 동안 4,900만 원의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혹시나 이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보통 부동산 담보대출은 만기일시로 대출을 받고 있는데 최소 3.8% 금리 이하로 대출을 일으켜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 동일해요. 제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일들이 생겼을 때를 생각을 했을 때는 금리를 3.8% 이하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지금 금리 상황에서는. 저한테는 그런 조달 비용을 고려했을 때는 리스 이자가 훨씬 싸고 편리합니다. 저렴하고. 그럼 두 번째는 기회 비용인데 이제 고가의 차량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자산이 많으시거나 현금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고소득 직장인이나 전문직 분들도 계실 거고 저처럼 포함해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또한 이제 사업을 하면서 투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수익 모델과 사업 모델을 갖고 운영을 하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제 기준에선 전 1억 4천을 대출받아서 2,600만 원의 이자를 5년 동안 지불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1억 4천을 투자를 했을 때는 5년 동안 2,600만 원의 이자 비용보다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사람마다 그 수익 모델도 다르고 그 수익 모델에 따른 리스크도 다르기 때문에 뭐가 낫고 뭐가 틀리다는 일률적인 답변을 드리긴 되게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다 고려해가지고 차량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구매를 해야 돼요. 근데 일단 제 기준에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저는 리스 이자보다는 더 수익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억 4천만 원의 현금을 차량에 묶어두는 것보다는 물론 리스크는 있지만 투자를 해가지고 굴리는 게 낫죠. 뭐 제가 갖고 있는 수익 모델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야기 안 드릴 겁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기회비용과 조달비용을 고려했을 때 어떤 게 무조건 낫다.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해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20살 초반에 신차로 샀던 차량 하나 빼고는 지금은 계속 리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리스를 사용하고 있고 리스에 대한 이런 특징들이 있어서 저는 리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리스 이자를 저렴하게 리스피가 거의 없도록 출고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리스피가 뭐냐면은 리스를 실행시킬 때 리스를 실행해주는 캐피탈사가 있고 저처럼 리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고객이 있잖아요. 그 중간에서 그 일을 처리해주는 이제 영업사원들이 있어요. 그 영업사원들이 이제 이자로 자신의 영업 마진을 녹여가지고 이윤을 챙기는데 그걸 리스피라고 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리스피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월에 100만 원씩 납입하는 걸 60개월 동안 10만 원을 붙여요, 월에. 그러면은 110만 원을 제 입장에서 납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10만 원 곱하기 60개월 하면 600만 원의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중에 이제 뭐 뗄 거 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신의 마진을 챙겨가는 건데 그걸 리스피라고 부릅니다. 이제 물론 리스 영업 사원분들도 중간에 영업을 하셔가지고 자신의 마진을 챙기고 이윤을 챙기시는 거니까 리스피를 아예 없게끔 받거나 그런 것들은 되게 힘들어요. 물론 리스피를 없이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이제 저는 영업 사원분들이 정당하게 영업을 해가지고 적정 마진을 챙겨가시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마진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고객분들이 모르신다고 과도한 리스피, 소위 말해서 그냥 호구잡아 한탕 치는 행위들이 시장에 되게 만연합니다. 좀 그런 것들은 좀 지양이 되고 말도 안 되는 리스피들이 있어요, 시장에. 제 주위 사례들만 봐도 5천만 원짜리 GV70 차량의 리스피가 1,100만 원 있는 사례가 있었고 7천만 원짜리 5시리즈의 리스피가 1,500만 원 있는 사례가 있었고 1억 2천짜리 X5에 리스피 2천만 원 있는 사례가 있었고 2억짜리 S580에 리스피가 3천만 원 있는 사례가 있었어요. 이 리스피가 결국 제가 매달 납입하는 그 리스료에 추가적인 이자로 붙어있는 거고 제가 다 지불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중간에 이 차량을 판매하게 될 경우에는 과하게 잡힌 리스 이자 및 리스피는 감가 비용으로 들어가서 또 싸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거래가 안 되죠. 왜냐면 딱 봤을 때 리스 이자가 너무 과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차주가 손해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를 사용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특징
특징들과 이런 분들을 고려해가지고 좀 리스를 알아보시면서 사용하시면 좋겠고, 또 리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면 이런 여러 가지 보증금 단종같이 설정도 해주셔야 되고, 또 어떻게 설정하는 게 유리한지도 어려우시고, 리스피가 어느 정도이고 내가 어떤 견적을 잘 받았는지도 찾기가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면서 이런 특장점들을 고려하시고 충분히 고려하신 다음에 자신에게 맞는 결정을 해가지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카라이프를 되게 좋아하는 한 명의 소비자예요. 저도 그냥 소비자인데 이런 정보들이 어렵고 좀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카페에서 이제 정보들을 공유를 많이 하고 있어요. 리스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막 리스는 뭐고 렌트와 리스의 차이는 뭐고 그런 설명들과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보를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들어와가지고 또 글도 한번 읽어보시고 찾아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스를 사용하실 때는 꼭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하시고 다 비교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셔야지 후회 없고 호구당하지 않는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고 그러니까 막 남들 리스한다고 해서 리스 쓰시면 안 되고 고려해보시고 리스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